안녕하세요, 다고차입니다. 송수영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익산에서 찍었던 그 곳 말고 여기는 진안에 왔어요. 진안에도 농장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하우를 싸가지고 그 익산에 가서 시설을 하고 지금 생산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와 보니까 그 익산보다 시설은 조금 사실은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많이 지금도 저기 키워져 있네요. 아니, 이것은 대표님, 이것은 뭐 그렇게 뭐 저기 익산처럼 돈은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 왜 그러냐면요. 이게 봄, 가을, 겨울은 괜찮아요. 하우스 상추가 조그마한 하우스들이. 근데 예. 여름이 문제예요. 여기는 여름이. 야간 온도가 낮아서 저 여름에 에어컨 하루 저녁이나 틀까? 그러고는 에어컨을 안 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불 덮고 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춥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설이 좀 열악해도 밖에 기온이 좋기 때문에 그 기온으로서 잘 시설을 조금 커버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또 여기도 초창기 때 제가 시작했던 거랑 아무래도 이제 지금만큼 재력이 조금 부족했던 때라 뭐 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기 투자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익산보다는 좀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여름 상추, 이 샐러드 상추의 키포인트는 여름을 생산하냐 못하냐거든요. 그래서 여름 생산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이제 수경재배 시설이고. 아니, 근데 수경재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노지에도 이렇게 있다면서요. 노지에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노지는 추워서 천고지에. 천고지에, 천고지에. 무주에? 예. 그러면은 여기도 일부 있지만 예. 무주도 있는 거예요? 예, 거기는 이제 이제 완전한 노지죠. 예. 그래서 여름에 가면은 새벽에는 아침에 일찍부터 잠바 입어야 돼요. 나는 전부 다 비닐 이런 하우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 지난번에 통화를 해보니까 노지도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름에. 근데 예. 이 샐러드 상추가 그 보관이 예. 좀 오래 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계절에 따라 틀리지만 여름에는 이제 수요가 많을 때 많이 생산이 돼야 하는데 이 이제 보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선한 야채를 보고 많이 보관한다면 잘못된 얘기인데 보관만 따지면 일반 여름에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조직이 치밀하면 단단하면 그러니까 상추의 조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추의 조직은 뭐 온도 차이에 그렇죠. 많이 좌우되는가요? 그렇죠. 낮에 뜨겁고 밤에 춥고 그러면서 야들이 치밀해진다는 얘기, 조직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추 하는 친구가 있어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수경재배는 아닌데 이 비닐하우스에다가 그 상추 일반 적상추를 했는데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이 두께가 얇아져 가지고 쉬 무르고 그렇죠. 겨울에는 좀 두꺼웠죠. 두꺼워서 오래 가죠. 좀 오래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차이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생산하는 상추들은 그런 그 온도적인 변화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께가 좀 두꺼워서 오래 갈 수도 있다. 여름에. 예, 봄, 가을, 겨울은 그러니까. 저지대나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름에 수요량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여기 그 차를 타고 와봤는데 사실은 높은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차량으로만 그렇죠. 와서 그런지 높은지를 모르는데 여기가 높기는 높아요. 해발로 따져서. 그렇죠. 저희가 500고지인데 여기가 500고지야? 예, 우리나라의 옛날 사회시간에 보면 우리나라의 개마고원과 진안고원이라고 고원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렇게 됐다고. 근데 일정히 시점 올라차면 그 지형이 거짐 300에서 400, 500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까 어디서 오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오실 때는
서서히 올라온다는 얘기죠. 서서히 몇십 킬로를 서서히 이어서 여기까지거든요. 여기서 저 밑에 읍사무소, 아니 면사무소하고 여기하고 거의 100m 차이 나요. 높이가. 예. 아니 나는 사실은 진안이라고 해서 여기 초천면인가 여기가? 추천면. 주천면 진안 생각은 안 하고 딴 데 진안을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저기 주천면에 많이 왔었거든. 아, 그래요? 거기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직원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펜션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온 김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아니 사실은 예.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하루에 3톤 간다고. 예. 근데 그 3톤의 양이 예.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라.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3톤인데 3톤이 과연 뭐 우리가 10조 100조 하면은 그 뭐 들기는 드는데 돈의 뭐 양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3톤이라는 숫자가 이 상추가 3톤이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느껴도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이 온실이 지금 6천주가 조금 안 돼요. 6,800주 선파를. 그러면은 이 상추 하나가 이 동에 예. 이 보시는 저 끝에까지 한 6,000주 돼요. 예, 상추 하나가 네, 하나가 아니 6,000주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0g 잡고 농사 150g 평균으로 박스에 담았다고 할 때 900kg가 나오거든요. 그럼 900kg짜리가 3톤이 되려면 몇 동이 있어야 합니까? 뭐 900kg짜리가 5동. 5동. 그렇죠. 근데 오늘 5동 따면 내일도 5동 따야 하고 모레도 그래서 한 달에 26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 지난번에 저희가 익산에도. 유튜브를 촬영하고 사실은 우리 세대는 이 상추를 샐러드라는 그런 개념이 그냥 그 큰 잔치 때 예. 잔치 때만 뭐 과일로 해가지고 사라다. 만든 사라다 예. 이것만 좋아했지 샐러드는 사실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를 촬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샐러드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먹을까? 그렇게 하고 검색해 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전 대전에서 왔는데 대전에서만 그 브랜드가 샐러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온 업체가 한 10군데 정도 되고 그 나머지 소 업체는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3톤을 매일 납품하다고 보면 대표님이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딴 데서 외주를 그렇죠. 사갖고 오는 건가요? 계약농가. 계약으로? 예. 이천, 이천, 진천, 무주, 뭐 거창, 남원 이렇게 해서 거의 저희 이제 하루에 3톤씩 들어가면 작부 계획을 다 짜요. 거기에 맞게끔 해서 좀 시스템에만 해도 착착착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돈차 2대가 매일 돌아요.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진화는 몇 동이나 있는 거예요? 이 비닐하우스가 50동 있어요. 50동. 50동? 예, 이제 그러면은 기름도 매일 심고 따고 매일 매일이에요. 심고 따고 예. 매일 심고 따고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그 저기 뭐 인력을 예.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네 할머니. 그러니까 같이 그러면은 하시고. 경제적인 효과도 좋을 거고 예예예. 예, 그 저기 있는 인근에 있는 할머니들 예예. 이런 분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래서 군에서도 예. 지역 상생하신다고 예.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그래요. 그럼 정부에서 주는 자금은 없어요? 보조 사업 같은 거, 하우스 같은 거 절하해서 이렇게 하우스 보조 사업으로? 같은 거 신청하면 예, 물론 경합은 되지만 예. 아니 뭐 아니요, 근데 요즘에 예. 부쩍 뜨고 있는 게 스마트팜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각 지자체에서 스마트팜 교육도 많이 하고 예. 지원 사업도 많더라고요. 예,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부 방침은 가급적이면 그냥 안 해보신 분들 위주로 좀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규모화된 사람들은 조금 더 규모화 시키라고 해서 규모화된 사업 금액이 큰 거죠.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스마트팜 자체가 보통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억 단위 막 1, 2억도 아니고 막 5억, 4억 이렇게 그러니까. 가니까 일반인들이 그걸 보조에 붙어가지고
겁을 내셔서 쉽게 못 붙는 사람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조그만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생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얘기해서 예, 예. 생산보다도 나는 판로가 제일로 중요한데 예. 그 판로를 잡기가 쉽지 않다, 수월하지 않다. 그래 예를 들어서 이 하우스는 돈 들여서 내가 돈 10억 있어 해가지고 투자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과연 길러서 어디다 납품해야 되냐. 그렇죠. 이것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저도 여기 이제 귀농 6년 차 되는데 오래되셨네. 한 이제 여기는 해발 500고지는 이제 타겟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하려고. 아예. 왜냐하면 야간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냉지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름에 상추, 포기 상추든 잎상추든 뭐 유러피안 샐러드 상추든 간에 상추 맥락의 모든 것들은 기온이 올라가면 추대가 나오고 아까 말대로 잎이 얇아지기 때문에 저장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는 500고지를 제가 보고 들어온 거예요. 초창기 1, 2년은 저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500고지 정도 되니까 물건이 괜찮더라라고 해서 조금씩 가져갔던 분들이 시장 같이 커지면서 그분 사장님들도 물건을 많이 납품하게 되고 덩달아도 저도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수요를 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아까 말한 익산에 뭐 1000평 했지만 나머지 이제 연달아서 연동하고서 지금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계획이고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추워요. 올해는 그러니까. 진짜 추웠어. 수확량이 좀 덜 나고 여기는 추우면 추운데 높으면 높은 대로 여름에는 강점이지만 겨울에는 단점이에요. 보일러 값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무조건 다 불리하기 때문에 오늘 안 커서 못 납품 못해요라고 얘기를 못해요. 사서 팔든 하든 만들어 팔든 하든 갖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물론 계약농가도 있겠지만 제 자체 농장 조금 해서 올해 한 6, 7천 병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 저지대에서 봄, 가을, 겨울 좀 주력으로 하고 고지대인 여기하고 이제 무지 쪽에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100평 가지고 물론 만들 수도 있겠지만 타산성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건비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평을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요즘은 시설비가 그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져서 인건비라든지 높아져서 뭐 얘기 들어보면 한 10억 정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뭐 시설 투자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다 보니까 최소한의 투자가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게 쉬운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돈 100억 있어가지고 지면 좋지만 그렇죠. 10억만 투자할래도 제가 봤을 때는 2억만 있어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만약에 소비자가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이런 분들이 내가 한번 관심이 있어. 관심 있는데 야 그냥 대충 1000평 짓는데 얼마야? 물론 시설하기 나름이겠지만 얼마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시설하시는 분들은 다 저지대에서 시설을 하세요. 시설하는 분이 아니 샐러드 상추 하시는 분들이 거짓다.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저지대라면 100m 미만이죠. 여름은 나야 하는데 여름은 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낮게 하면 이 열섬이라고 해서 저는 칠창이 익산도 다 열어지지만 더워요. 이 위에는 엄청 더워요. 덥다 보니까 데워진 공기에 같이 데워지니까 밑에도 그래서 고를 높이 있는 하우스를 지려면 적어도 제가 봐서는 수경재배 시설 이런 뭐 배지경이든 분무경이든 뭐 NFT든 다맥기이든 하면 제가 봐서는 최하로 뭐 기계실에 뭐 공구리 치고 저온 창고 이런 걸 빼더라도 하우스에 관련돼서 순전히 양액 이 시설만 하면 최하로 제가 봐서는 한 평당 한 60만 원 정도는 잡아야 그럼 6억이네요. 그렇죠. 1000평 하면 저온 창고나 기반적인 뭐 차 진입로 이런 것들 빼고요. 그러니까 시설하고 위아래 위에 보이는 하우스하고 밑에 있는 양의 시설하고 해서 그 정도 줘야 제가 봐서는 자기가 고생 않고 편안하게 농사를 질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부대 시설이 그래도 제가 봐서는
한 1억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사무실 조금 지어야지, 화장실도 해야지, 저온 창고도 내야지, 지게차도 사야지, 그리고 지게차 다니려면 바다 공구리도 지어야지, 여름에 지르니까 차 들어오는 진입로 공구리도 지어야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방 전기도 들어오니, 부대실에는 전기도 들어와야지.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 7억이면 빡빡하게 7억 같구나. 근데 요즘은 좋은 제도가 뭐냐면 40세 미만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를 해서 올해부터 5억으로 늘어났어요. 3억에서. 그래서 이자도 1.5% 떨어지고, 그래서 그 땅이 있으면 제가 봐서는 5억 정도는 그냥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죠. 물론 교육을 받고 그만한 점수에 대해서 합격이 돼야겠지만 그것도 경합이 돼요. 아, 그럼요. 그렇게 했지. 뭐 귀농제도하고 청년 창업농은 결국은 예, 뭐 실업률을 좀 떨어뜨리려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이런 쪽으로 농촌에 와가지고 농사 쪽으로 좀 먹고 살게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인데, 예. 결국은 그런 자금들을 정부 기관인 농심보죠. 예. 농촌 신용보증기금이죠. 농어촌 신용보증기금인데, 농업 신용기금에서 85% 내지 90%까지 요즘 올라갔다더라. 보증을 해주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토지에 대해서 용적에 대한 설정을 봐서 100% 사업을 가는 거죠. 근데 자기 자금이 땅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봐서는 한 2억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여신이 좀 있고 자기 가진 거 있으면 한번 도전을 해볼 만은 해요. 제가 봐서.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이 아버지 밑에서 농사진 사람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20년 3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실패율이 적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5억 7억씩 대출을 받아서 그걸 1.5% 아무리 싸다고도 그러면 10억에 1.5%면 1,500만 원인데 한 달에 1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데, 갚는다는 게 그리고 어려웠죠. 5년 후에는 또 상환이 결국은 6억이면 건 1억씩 들어가야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야 하는데, 그 농작물 잘못해서 실패해 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버지 밑에서 이제 소를 키웠던 아니면은 뭐 토마토를 했던 이런 분들은 실패 볼 확률이 많지 않지만, 일반인들이 대개가 다 딸기 농사 짓는다고 딸기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뭐 한동에 뭐 100m짜리 4천만 원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경험이죠. 그거를 돈 뭐 8억 뭐 6억 돈 저고 잘 져갖고 그냥 내박쳐 놓으면 기술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냐 하면, 늑도 보면 한 달에 뭐 4천만 원 1억 6천 계산상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귀농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도 해봐야 하고,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너네 집 가서 버든살이 한일이랑 해야 돼요. 돈 받지 말고. 진짜요. 돈 받지 말아야, 제가 절실해야 나중에 실패 볼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꼭 샐러드 상추가 아니라 꽃 피는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딸기든 토마토든 오이든 이게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 대비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경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관리비도 들어가요. 그러니 수시로 사람이 살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한 자신 있으면 짓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 얘기 듣고 이렇게 짓지 마시고, 이런 엽채류라든가 아니면 특수작물들 손이 많이 안 가는 것들, 이런 것들로 좀 시작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우선은 청년 창업농이나 귀농에서 자금을 좀 융자해주는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일반인들도 자기가 뭐 퇴직을 해서 퇴직금 조금에 뭐 대출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마 뭐 저희 샐러드 이렇게 보시지만은 농사 열심히 지면은 대기업 판로만 확보되면, 저야 뭐 어차피 결정은 돼 있으니까 대기업 연봉,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귀농인들 직접 보면은 대기업 연봉만큼 되는데 이게 정년이 없잖아요. 정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이제 도전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겁나서. 도전도 못 하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것은 수경재배라고는 하지만은, 그렇죠. 여기에 다 흙들이 있네요. 여기 이제 이거는 모래. 배지경이라고 해서 배지경의 종류는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나는 순수하게 익산에서는 수경만, 물만 해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또 이걸 보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 이 배지경 보통 요즘 딸기들 하신 분들이 딸기 배드 보면 피트모스나 뭐 이런 상토 갖고 몇 대 몇으로
배합을 해서 하는 일본 상토 형식의 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돌을 빻은 것 같고, 뭐, 1200도 해서 튀겨갖고, 그냥 뻥튀기 튀겨서 하얀 돌가루, 이제 펄라이트라고 하는데, 저쪽 바다에도 있어요. 펄라이트 배지경도 있고, 저도 이제 모래 배지경도 있고, 그래서 배지경은 말 그대로 토경을 대용하는 가급적이면 무기물 배지를 많이 써야 돼요. 이것도 무기물 안 쓰면 유기물 같은 경우는 질소 같은 거, 인산 뭐 이런 거 가리 같은 것들이 염류지점에서 연작 피해가 와요. 근데 아무래도 무기물이 광물이 무기물이거든요. 돌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쪽에서 파생된 이런 부재주 같은 경우는 그 일반 피트모스는 거기 낙엽 부엽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질소 영양분을 잡고 있어요. 시천해도 금방 시쳐지지들 않아요. 담수를 내서 한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좀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3가지 방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2가지 방법, 모래하고 펄라이트 배지경. 그러면 이것도 예. 한번 이렇게 재배 시설을 해놓으면 여기에다가 심었다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심고 또 네. 심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수경 재배야 제가 네. 본 것처럼 예. 싹 잘라가지고 끝에를 뿌리를 딱 잘라가지고 뿌리는 다 버리고 또 다시 수경으로 심기 때문에 연작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런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서 수확을 하면 다음번엔 여기다 심어요. 그렇게 연달아서 135, 24, 80 그래서 20cm 간격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뿌리가 약간 작기가 한 45일 정도 되면 웬만한 건 다 썩어요. 썩고 그 뿌리를 자르고 난 뿌리가 그냥 놔요. 뿌리가 놓으면 뿌리 자체. 썩어버린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칸에다가 줬다가도 다시 그 수확하고 나면 그 칸에도 줘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간이 있으면 2번을 심으면 이쪽도 뿌리 있고 저쪽도 뿌리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번에 비닐을 한번 걷어갖고 뿌리만 주뿌리 실뿌리 말고 주뿌리만 실뿌리는 이미 다 없어졌어요. 주뿌리하고 그때 같이 왔던 상토하고 털으면 털어지고 그래서 손으로 싹 한번 털어요. 그리고 정리 한번 싹 하고 모래가 좀 모질라면 좀 채우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좀 가고, 이 모래가 이제 익산에서 보셨던 분무기용보다의 장점은 뭐냐면 저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타나 전봇대 뭐 전기 관련해서 물을 급수해줘야 하는 장치가 문제가 생기면 익산 같은 경우는 2시간을 넘으면 입이 벌써 다 내려앉아요. 시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뭐 이틀 3일 정도 흙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안에 물이 버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번갈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양이 많고 그래서 리스크 차원에서 그리고 근데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분무경 쪽으로 좀 더 많이 가려고는 해요. 왜냐면 생육이 벌써 틀려요. 이거하고 빠르죠. 이거하고 수경으로 하는 똑같은 거하고 심으면 벌써 제가 봐서는 10며칠 겨울과 10며칠은 무조건 빠르. 여름 같은 경우 분무경 같은 경우는 28일 30일이면 생산되는데 같은 중량의 이거는 한 40일 넘어야 돼. 그래서 작기가 1년으로 따지면 뭐 차이가 많이 나겠네. 그러면 한 번 더 심으면 그만큼 단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제 분무경 쪽으로 좀 많이 가려고 하고, 익산에서 하는 건 100% 다 분무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이제 기존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이제 병행을 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름에 물량 좀 모질라는 건 노지, 말 그대로 하느님하고 같이 약속해서 농사를 지하는 노지 농사를 지어서 그 물량을 맞추려고. 노지 농사를 지면 어렵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 병충해도 많고 많아가지고 그게 정말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설의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꼭 시청자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물어봤고요. 지난해 높은 고지에 와서 한번 이 상추 재배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성실성심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